자, 헤더 01과 그리고 자, 오버랩 되어 있는 컨텐츠 3번 그리고 푸터는 아무거나 해서 한번 페이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세무사 하나 만드시고 자, 오늘 30일이죠? 그래서 day 30-1 넣고 여기 그냥 페이지라고 한번 쓸게요. .html 에서 만들 거고요. 자, 먼저 이제 헤더 만들겠습니다. 자, 헤더는 요거죠? 여기에서 이 위에 부분만, 여기만, 자, 여기만 만들 거예요. 위에 것만. 자, 그래서 먼저 여기에서는 자, 헤더 랩을 만들고 이 안에 헤더가 들어가고 그리고 헤더 안에 자, 보신 바와 같이 메뉴 그래서 저거 햄버거 메뉴는 바라고 이렇게 바스 그리고 그 다음에 로고 들어갈 거고 그리고 맨 아래쪽에 자, 버튼 하나 들어가죠. 버튼 약자는 btn이기 때문에 그냥 btn으로 쓰겠습니다. 자, 다 클래스가 들어가 있으니까 나는 통일성 주고 싶다 그러시면은 여기다가 클래스 쓰셔도 괜찮다고 했죠. 그래서 버튼에는 여기에는 button 이렇게 써져 있고 자, 로고는 폰트 어썸에 가서 아무거나 하나 찾아서 넣도록 하죠. 자, 나중에 저 로고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미지 파일 뭔가 통해서 넣으실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브랜드 찾아서 어, HTML 찾아서 넣고 그리고 바스 자 그럼 3선으로 되어 있는 햄버거 버튼 찾아서 이것도 여기다가 넣을 거고요. 자 이렇게 넣으면 일단은 여기는 끝났죠. 자 그래서 추후에 이제 나중에 아랫부분 자, 이 메뉴가 들어간 자 여기에 자, 내비게이션 들어갈 거다 그러시면은 내비게이션 헤더랩 아래에다가 별도로 내비랩 해서 이 안에 내비 형태로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UL 태그 그리고 내비 안에 li가 뭐 6개 들어간 형태 이렇게 나와지게 되겠죠. 그래서 헤더랩과 내비랩이 위아래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형태가 되면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지금 필요 없으니까 일단 둘 거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자, 클래스 콘텐츠 들어갈 거고 그리고 클래스 자, 오버랩 되고 있는 거 3번 03 그리고 오버랩 되고 있는 영역에서 클래스 헤더와 그리고 클래스 섹션 들어갈 거고요. 헤더에는 h2와 이제 콘텐츠 타이틀 오버랩 타이틀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자 밑에 헤드 카피 하나 들어갈 거고요.
자, 그리고 섹션은 안에서 아티클이 두 개가 들어가고 있는 형태인 거죠. 여기에서 요만큼이 아티클 하나, 아티클 두 개가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자, 그런데 얘네들 크기를 봐보면은, 자, 기존의 것보다 여백이 훨씬 더 큽니다. 자, 그래서 그 여백을 계산을 해가지고, 오른쪽, 왼쪽 그 여백을 주셔도 괜찮고, 자, 안쪽으로 패딩 값이라든가, 또는 너비를 줘서 가운데 정렬시켜도 괜찮고, 자, 지금 일단 이 형태로 되어 있는 거죠. 얘네가. 그래서 먼저 아티클 두 개 만들 거예요. 어차피 문서 구조는 똑같죠. 적용하는 CSS가 차이가 있는 것 뿐이죠. 그래서 우선은 아티클 그리고 안에 이미지와 그리고 세그먼트는 그대로 들어갈 거고, 자, 그리고 세그먼트 안에서는 H3 들어가서 거기에는 01. 세그먼트 타이틀에서 하나 들어갈 거고요. 그 아래쪽에 피트가 들어갈 거고, 그리고 그 아래 이제 자, 버튼이 여기서도 BTN을 해서 넣을게요. 하나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이게 하나 아티클 구조가 되겠죠. 자, 그런데 자, 디자인된 거에서 보았더니 이 01점이라고 하는 것만 모양이 달라요.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자, H3에다가 뭔가 크게 주면은 이 전체적으로 효과를 먹을 거기 때문에 자, 얘만 따로 선택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자, 빨간색 글씨에다가 글씨 크게 줄 거니까요. 그래서 요거를 저는 스판으로 하나를 감싸 가지고 자, 여기다가 H3의 자식 스판해서 거기다 글씨 크기라든가 그런 거 따로 줄 생각이에요. 자, 그래서 이 구조를 통해서 아티클이 하나가 더 만들어질 거고요. 자, 위에는 그림 넣을 거 생각하면 I1, 밑에 거는 그림 넣을 거 생각해서 I2라고 문서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이제 자, 헷갈리니까 선택해 놓고 봤더니 이게 제일 끝이네요. 밑에다가 ftr 푸터랩 하나 만들고 자, 클래스 푸터 자, 푸터 안에서 자, 로고 하나 들어가고 그리고 자, 본문 하나 들어가고 그리고 SNS 들어간다 그러면 SNS 이렇게 들어가도 되겠고요. 그래서 로고는 아까 HTML5 쓴 거 제가 그대로 갖다가 쓴다고 치더라도요. 여기서 이제 로렘에서 여기서 이제 두 줄짜리 문장이 들어가니까 BR 태그로 구분하고 이런 식으로 넣을 생각이에요. 그리고 SNS는 자, 찾으시면 되겠죠 또. 여기서 이제 페이스북 찾아서 하나 넣고 그리고 대표적인 게 또 인스타그램이니까 인스타그램 또 필요에 따라서 자,
트위터도 들어간다 그러면은 트위터. 자, 이렇게 넣으면 이제 문서 구조는 다 끝난 거죠. 그럼 CSS 만들어서 이제 연결을 하겠습니다. (30-1) style.css. 자, 연결할게요. 뒤로 가서 링크 곱하기 3개. 먼저 들어갈 거는 리셋. 그리고 커먼 마지막으로 30-1. 자, 그리고 여기에서 선택자 div 헤더랩에 그리고 헤더랩 자식 헤더 그리고 자식으로 뭐 h1도 있고요. 그리고 pass 그리고 btn 이렇게 들어가죠. 자, 일단 여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아래 거는 이거 하고 자, 그래서 이제 크기를 먼저 만들치면은 자, h1은 폰트 사이즈가 대략적으로 한 30픽셀 정도 크기로 들어갈 거고요. 자, 색상은 이제 그림에 있는 것대로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컬러 자, 0CF 넣어서 이런 색깔로 한번 만들어 볼 거고요. 로고를. 그리고 얘는 라인 하이트가 40픽셀. 그리고 바스는 얘도 폰트 사이즈 그냥 14픽셀로 갈 거고 컬러는 눈에 좀 띄게 검정색. 얘도 역시 라인 하이트는 40픽셀. 그리고 btn에 들어가는 것도 쟤는 폰트 웨이트 볼드에다가 이건 이제 글씨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글씨 좀 크게 쓰려고 넣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얘는 글씨 들어가는 컬러는 아까처럼 0CF 그리고 역시 라인 하이트는 40픽셀. 자,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 세 가지는 먼저 여기 위에서 좀 이렇게 저장이 잘 안 되니까 미리 보기로 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기 위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여기에. 자, 그럼 글씨 다 주었으면 이제 너비 줘야겠죠? 자, 헤더랩은 너비를 안 주는 영역이고, 자, 그렇지만 색깔은 들어가겠죠? 그래서 백그라운드 컬러 333 아니고 CCC 정도 넣어서 회색으로 위에 이렇게 가득 채워줄 거고요. 자, 헤더는 여기에서 이제 너비 1080픽셀.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크게 이제 안 들어가도 되는 객체기는 하죠. 자, 이제 가운데 정렬하겠습니다. 자, 높이 안 줘도 되기 때문에 얘는 마진
0 오토 주시면은 자, 헤더라고 하는 영역은요 아웃라인을 통해서 그 크기를 먼저 확인해 보시면은 자, 요만큼 이제 가운데로 정렬이 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오른쪽 왼쪽으로 분리를 하기 위해서 바스는 플로트 레프트 그리고 BT에는 플로트 라이트를 줄 거예요. 그러면 이제 플로트 줬으니까 부모 헤더한테 가서 여기죠. 얘한테 오버플로우 히든을 주실 거고 그래서 이 상태로 보면은 모양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버튼이라고 하는 게 위로 올라가지 않고 그쵸? 지금 자, 한쪽으로 지금 아래쪽으로 살짝 밀려 있는데 이유는 자, H1은 우리가 지금 부유된 속성을 안 줬기 때문에 모양이 지금 이 위치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디마케이션 박스 아래쪽으로 밀려 있는 형태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형제 중에 하나 누군가가 부유 속성이 적용이 되었다면은 나머지도 부유 속성을 줘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스하고 BTN에게는 지금 제가 닫아 놓았지만 자, 여기하고 여기는 지금 플로트가 들어있죠. 부유되는 플로트를 넣었으면은 자, 나머지 형제에도 플로트를 적용해야지 되는데 자, H1한테 플로트를 적용을 해가지고 얘를 무언가 값을 주고 가운데 정렬하자니 자, 부유가 되면은 디마케이션 박스가 사라지기 때문에 마진 오토라고 하는 값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쵸? 자, 그래서 플로트를 통해서 얘를 정렬을 시킬 수 있는, 가운데로 정렬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하는 겁니다. 자, 어쨌거나 얘는 이제 부유시켜야지 되기 때문에 플로트가 아닌 다른 부유 속성. 자, 포지션이라고 하는 거 사용할 거예요. 포지션. 자, 그래서 포지션을 사용해가지고 부유시키면은, 자, 일단 이 상태에서 잠깐만 보면요. 자, 버튼도 이제 위로는 올라와줘요. 이런 식으로. 보기 좋게. 그쵸? 그런데 이제 로고가 자, 가운데로 정렬되어 있지 않고 한쪽으로 되어 있죠. 자, 플로트일 때는 가운데 정렬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만은 포지션이 앱솔루트일 때는 가운데로 정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쵸? 그 공식이 있죠. 그래서 자, H1에게 포지션 앱솔루트 적용했으니까 부모한테 가서 포지션 릴레이티브로 적용해 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자, H1에게 가서 여기다가 자, 적용하는 방식은 꼭 필요한 거가 너비와 그리고 마진에 대해서는 오토라고 하는 값과 그리고 오른쪽 왼쪽은 레프트 0과 라이트 0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할 거고요. 자, 요거는 이제 너비에 대해서 가운데로 정렬되는 센터 정렬 공식인 거죠. 자, 높이는 여기서 이제 뭐가 필요한 거예요? 높이는 자, 높이 값과 이거 레프트가 아니고 탑과 바텀이라고 하는 값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는 이 그림에서는 지금 자, 위아래로는 정렬할 필요가 없고 자, 너비에 대해서만 가운데로 정렬이 되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자, 수평 정렬이라고 하는 센터 정렬을 사용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한 거 보았더니 너비 값이 필요하대요. 자, 너비.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너비가 얼마큼인가 확인을 하실 거면 자, 그쵸. 160 주셔도 되고 혹은 그것보다 크거나 작은 값을 주셔도 여기 나와. 뭐라는 거야, 지금? 아, 업데이트 하라고? 아니요. 자,
자, 요만큼을 너비라고 봐도 되고, H1에. 자, 요만큼을 너비라고 봐도 될까요? 여기까지. 크게 상관은 없죠. 자, 심지어는 딱 요 크기 요만큼이라고 봐도 됩니다. 자, 그 대신 로고만 가운데로 정렬을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자, 만약에 얘 너비가 160이다 라고 하면은 이 상태에서는 이 로고라고 하는 이 아이콘이 어디에 위치가 되냐면은 왼쪽 끝 여기에 들어가겠죠. 처음에는. 그래서 얘를 글씨로 인식을 해가지고 얘를 텍스트 얼라인 센터 줘서 가운데로 주는 거는 한 번 더 필요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너비는 여기다가 자, 얼마를 줄 거냐? 자, 160 줬다고요? 범민 씨? 예, 자, 160. 자, 근데 160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자, 그리고 마진 오토에 그리고 레프트 0과 그리고 라이트 0을 주면 얘네가 화면 정중앙에 정렬이 됐는데 자, H1에다가 잠깐 배경 색깔 넣어서 확인해 보시면은 자, 가운데로는 정렬이 되지만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로고가 이제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죠. 자, 그래서 우린 또 여기다 하나 더 해줘야 될 거는 텍스트 얼라인 센터를 여기다 주셔야지. 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정중앙에 위치를 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백그라운드 이제 뺄게요. 0CF가 잘 안 보이니까는 CCF, 9CF 잘 안 보여서 더 안 보이려나? 아무튼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럼 이제 버튼 모양도 한번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그럼 버튼은 B10이죠? 자, 이것도 지금 여기서 봤더니 자, 160이네요. 높이는 40이고 자, BTN은 자, 너비 160에 높이는 40픽셀 그대로 들어가니까 건드리지 않을 거고요. 보더 플러스 넣어서 여기에서 이제 색깔만 0, 9, F 차라리 좀 진하게 넣는 게 더 낫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버튼 더 가운데로 글씨가 정렬이 돼야 되니까 텍스트 얼라인 센터 주셔갖고 자, 버튼이라는 글씨 가운데로 이렇게 정렬시켜 줄 거고요. 자, 레디우스가 필요하죠? 자, 너비가 160이면 지금 너비보다는 40이죠. 높이가. 그러면 40에 대해서 반지름은 20이기 때문에 보더 레디우스 자, 20을 주면은 되지만은 20보다 큰 값 아무거나 넣어도 괜찮아요. 그래도 최대값은 20까지만 적용이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모양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위아래로 이제 여백이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헤더에 있는 건 이제 확인됐으니까 이제 아웃라인 지워버리고 헤더한테 가서 패딩 위아래로 20픽셀 좌우로는 0씩 주면은 자, 디자인된 화면과 동일한 화면이 나온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아래쪽에 거 이제 컨텐츠 만들겠습니다.
자, div 클래스 of03 그리고 자식 클래스 섹션 자식 아티클 자식으로 이미지와 그리고 세그먼트 그리고 h3과 p와 그리고 클래스 btn 자 먼저 한번 글씨 한번 줘볼게요. 자 여기서 보았더니 자 여기 글씨 크기의 기준을 에러 잡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에러 잡는 게 좋을까요? 자, 자 그러면 자 여기 라인 하이트가 있다 그러면은 라인 하이트 요만큼일 것 같죠? 자 80으로 준 거거든요. 라인 하이트를. 자 80에서 보았을 때 누구한테 적용이 되는 게 좋을까요? 자 앞에 거가 적용이 된 것 같죠? 그래서 이 크기를 잡고 얘를 줄이던가 우리는 근데 자 li를 다시 스판을 여기다가 감싸 놓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요거를 h3에다 주고 스판만 여기다 값을 따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크기를 이제 정의하죠. 여기서 이제 크기가 얼마큼 됐나 봤더니 자, 여기는 24픽셀 그리고 앞에 들어가는 거는 36픽셀. 그래서 먼저 여기서는 자 폰트 웨이트는 볼드 기본으로 들어갈 거고 그리고 글씨 기울어져 있죠. 자 폰트 스타일 이탈릭 그리고 폰트 사이즈 24픽셀 그리고 라인 하이트 80픽셀 자 되셨나요? 그리고 컬러 검정색과 자 글씨 이제 얘는 자 어디 갔어? 세그먼트가 있다 그러면 세그먼트 영역은 왜 이래? 세그먼트 잠깐만요. 왜 안 된대? 자 세그먼트 영역은 일단 요만큼이겠죠? 요만큼. 자 그래서 요만큼에서 얘는 글씨가 오른쪽으로 정렬이 되고 있어요. 그쵸? 자 그래서 컴퓨터가 또 이상해지네. 자, 세그먼트에게 텍스트 얼라인 라이트를 줄 거예요. 그러면은 자, 이런 식으로 정렬이 될 거고. 자, 그리고 이제 스판 태그. 자, H3에 선택해서 자, 자식 스판인데 한 칸 띄고 그냥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후손. 자, 저기선 그냥 뭔가 특별히 이유가 있어가지고 후손으로 쓴 거는 아니에요, 실은. 이제 조금씩 이제 여러분들한테도 후손 선택자 익숙하게끔 하려고 저렇게 이제 쓰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위에서 그대로 값을 전달 받을 거고 차이가 나는 거다 그러면은 폰트 사이즈와 컬러 뿐인 거죠. 그래서 폰트 사이즈는 아까 확인한 대로 36픽셀이 나왔고 글씨는 자, 빨간색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주고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디자인에서 눈썰미 좋으신 분들은, 여기 그림자 있네 해가지고 그림자까지 넣으셨더라고요. 자, 박스 섀도우는 알려드렸는데 텍스트 섀도우는 알려드리지 않은 걸로 기억을 해요. 그 그림자다가. 근데 어떻게 용기 잘 넣으셨더라고요. 자, 텍스트 섀도우 역시 자, 박스 섀도우 넣는 것과 똑같아요. 자, 그래서 자, 좌우로는 0픽셀. 자, 아래로만 그림자 살짝 내릴 거예요. 그래서 2픽셀 정도 아래 내리고 블러는 자, 거리의 한 3배에서 5배 사이. 그러니까는 2니까는 2, 3은 6픽셀 정도 넣을 거고요. 자, 그리고 그림자 넣을 때 너무 진하면은 정말 안 이쁘거든요. 자, 그래서 그림자하고 보도를 넣는 거는 의미가 있어요. 자, 여기 좀 한번 집중해 주세요 하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저기 너무 진한 그림자라든가 그런 게 반복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면은 사용자들은 어디에 집중할지를 잃게 돼요. 자, 그래서 그림자 그리고 선 그런 것들은 가급적이면은 눈에 보일 듯 보이지 않게 또는 안 보일 듯 보이게 그렇게 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0픽셀, 자, 레드 0, 그린 0, 블루 0 주고 맨 뒤에 들어간 이제 알파 값이죠. 자, 그래서 그림자는 0.3 넘어가지 않는 게 저는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0.3. 자, 앞에 있는 숫자 0은 생략이 된 거예요. 자, 0 생략하고 0.3 써도 0.3으로 인식은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림자 들어갔어요. 아주 살짝 들어간 건데 그림자 들어간 것과 안 들어간 거는 일단은 차이는 나죠. 요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림자는. 난 이거 그림자인 거 반드시 사람들에게 알릴리라 해가지고 요렇게 주는 건 별로 좋지가 않다는 겁니다. 너무 진하잖아요. 이렇게 줄 거예요. 자, 그럼 글씨. 자, 여기서 글씨는 안 해도 되겠죠? 자, 버튼, BTN 하겠습니다. 자, 버튼을 보았더니, 자, 어쨌거나 위에처럼 버튼 크기 똑같은데, 얘네는, 폰트 웨이트 볼드로 줄 거고, 폰트 사이즈는 18픽셀 정도로 줄 거고, 그 정도 돼 있던가요? 자, 아무튼.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라인 하이트가 40픽셀에, 자, 버튼의 너비는 160.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얘네들도 보더를 주시고, 일단 검정색으로 줄게 눈을 봐야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보더 레디우스를 자, 100픽셀 정도 줘서 둥글게 만들겠다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상태에서는 이제 자, 버튼에 들어가는 글씨도 텍스트 얼라인 라이트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왼쪽 오른쪽으로 정렬이 되고 있죠. 그래서 어쨌거나 여기 나온 줄 거는 이제 텍스트 얼라인 센터를 주셔야지 자, 버튼 안에 있는 글씨는 가운데로 정렬이 될 거다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버튼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제 영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 오른쪽으로 정렬이 안 돼요. 그쵸? 자, 그래서 얘를 플로트, 레프트를, 라이트를 주시면 자, 얘네 형제들한테도 우리는 값을 뭔가를 또 줘야지 되는 일이 생기죠. 그래서 자, 단위 객체 하나만 있고 얘를 정렬 M만 시킬 거면요. 여기다가 마진 레프트 값을 오토로 줘서 오토 값을 오토 마진을
자, 이렇게 왼쪽으로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위쪽으로 여백이 20 정도 들어있네요.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마진 탑 20 픽셀 주시면은 자, 위쪽으로 어쨌거나 여백은 이렇게 만들어내기는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아티클 할 건데 자, 여기서 이제 만약에 자, 저한테 수업을 들은 대로 이제 그 어떤 규칙성이라고 하는 걸 그대로 지켜서 하신다라고 한다면 아티클의 크기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로 볼 거냐면요. 여기서부터 마우스 또 안 돼.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아티클의 크기죠. 요만큼이. 그래서 자, 이미지의 크기를 정한 다음에 이미지를 가운데로 정렬 시킨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렇게 수업을 하고 그랬잖아요. 그쵸? 근데 나는 여기서는 자, 아티클의 크기를 요만큼 잡고 오른쪽 왼쪽으로 여백을 요만큼 사실 동일하게 만들어 졌거든요. 그래서 얘를 마진 레프트, 마진 라이트를 이렇게 여백을 크게 주겠다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자, 코딩을 하는 규칙이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이제 다 이해는 하셨잖아요. 그쵸? 이해하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 기존처럼 이렇게 아티클 크기를 자, 컬럼에서부터 컬럼까지 잡아서 이미지를 너비를 주고 자, 여기다가 마진 좌우로 오토로 주는 방법도 괜찮고 방금처럼 아티클의 크기를 나는 요만큼 잡고 얘네들 좌우의 여백을 이만큼씩 주는 것도 괜찮고 자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가장 최적인 거를 선택을 하셔라 하는 겁니다. 자, 저는 근데 기존에 하던 방식을 한번 더 해볼 거예요. 자, 그래서 아티클의 크기는 자, 너비 520 픽셀이 될 거고 이걸 나는 자, 계산식으로 고치겠어요. 그러면은 자, 칼큘레이터 50%에서 아이고 30이네. 50%에서 좌우로 100 마이너스 20 픽셀만큼. 자, 그리고 이미지는 이 안에서 이제 값이 고정이 돼야지 되겠죠. 420이요. 그래서 이미지는 너비가 420 픽셀. 세그먼트는요, 너비가 얼마 나와요? 300? 340이요? 맞나요? 340. 그리고 이제 H3, 얘네들은 이제 크기 값 안 줘도 모양은, 크기는 요렇게는 나오겠죠. 자, 그럼 이제 높이 값 주겠습니다. 자, 다시 올라가서, 아티클은 자식이 있으니까 높이 안 주고, 이미지는 자식이 없으니까는 높이 주는데, 높이, 얼마예요, 얘는? 460이요. 자, 그리고 배경색 하나 주시고, 자, 세그먼트도 자식이 있죠. 높이 안 주고, H3은 자식이 없지만, 자, 라인 하이트 때문에 안 줘도 되고, 얘도 스판도 안 줄 거고, P 태그는 자, 글상자이기 때문에 높이 40픽셀에,
얘를 벗어나는 거는 숨겨줘야죠. overflow hidden 줘서 이런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 가운데로 정렬될 거 이미지는 가운데로 정렬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진 0 오토 줄 거고 자, 그리고 세그먼트도 가운데로 정렬이 돼야지 되는 친구죠. 그래서 얘도 역시 마진 0 오토를 줘야지 둘 다 가운데로 정렬돼서 자, 이러한 형태가 만들어질 겁니다. 자, 그럼 또 가운데 정렬할 거 이제 더 이상 없죠. 이제 수평 정렬하겠습니다. 자, 아티클에게 플로트, 레프트 주시고 부모에게 오버플로우 히든 그리고 좌우로 여백이 요만큼씩 들어가 있죠. 20의 절반씩 해서 자, 마진 위아래로 0, 좌우로는 10 픽셀씩 줘서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줄 거예요. 자, 근데 글씨가 위쪽으로 쭉 올라갑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값을 어떤 걸 주시면 좋으냐면은 여기서 포지션 앱솔루트로 주시면 자, 약간의 문제가 생길 거예요. 자, 그럼 부모 아티클에게 값을 포지션 릴레이티브를 주고 그쵸?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아래쪽에 숨었나? 올라오 사라졌대요. 자, 이미지에 있는 게 아니고 사실 여기 있을 거예요. 여기, 여기에. 근데 안 보이는 이유가 뭐예요? 그쵸. 섹션이 요만큼인데 요만큼에 대해서 오버플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지금 자, 바깥에 있는 거는 안 보이는 거거든요. 예. 오버플로 풀던가. 그쵸? 자, 그래서 얘를 쓰지 않고 뭐를 쓸 거냐면요. 자, 포지션 릴레이티브를 쓸 거예요. 자, 릴레이티브는 디마케이션 박스를 사라지게 하지 않는다고 했죠. 자, 그 대신 N은 자, 움직이는 기준, 위치에 대한 기준이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죠. 그래서 자, 포지션 릴레이티브는요. 디마케이션 박스를 자, 잃어버리지 않아요. 자, 그리고 좌표에 대한 기준은요. 현재 자신의 위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다른 말로는 자기 자신의 위치를 기준으로 좌표값을 설정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자, 탑해서 값을 무언가로 넣었다. 여기다가 자, 100을 넣었다고 가정을 합시다. 탑 100픽셀. 그러면은 얘는 지금 100픽셀에 대한 기준이 누구예요? 자기 자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기 자신 위치가 여기죠. 자기 자신 탑 위쪽은 여기죠. 위에서부터 100 픽셀 요만큼 떨어뜨려 가지고 아래쪽에서 얘가 요 위치에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아이고 이런 식으로 탑 100 픽셀 떨어뜨려 갖고 그러면 위로 올라가려면은 탑을 얼마큼 줘야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40 픽셀 주시면은 현재 자기가 있던 위치에서 위쪽으로 요만큼 올라가는 모양을 만들어진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시면요. 마진탑이랑 거의 별 차이는 없어요. 어? 더 올라가지 되나 본데요? 몇, 얼마 정도?
올렸어요? 45? 윤수리 씨는? 아, 자, 이거 좀 더 올려가지고 글씨를, 아, 똑같구나. 같네. 예. 아니, 저는 왜 그랬냐면은, 자, 얘가 글씨 여기까지 올라간 줄 알았어요. 제가 지금 그려둔 게. 이거. 자, 요렇게 할 거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모양이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래서, 자, 어느 때 중첩되는 거는 마진 탑 쓰고, 어느 때는 포지션 쓰고, 그게 이제, 자,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 맞게 쓰시면 좋은데, 그게 상당히 헷갈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나중에는 상황에 따라서 마진 탑 쓰라고, 그렇게 쓰셔도 되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자, 근데 아직까지 이제 헷갈릴 부분이 있으니까. 자, 중첩되는 거는 포지션을 이용을 해서 중첩을 시키자 하는 게 제 주장입니다. 자, 근데 즉, 알면은, 자, 여기다가 마진탑 써가지고 올리는 거 돼요? 안 돼요? 요거를. 그쵸? 된다는 거예요. 예. 되는데, 당분간 헷갈릴 위험이 있으니까, 자, 중첩되는 거는 가급적이면은 포지션을 이용을 해가지고 올리자 하는 겁니다. 근데 나는 자 헷갈리지 않을 것 같다 그러시면은 마진탑 써가지고 올려도 괜찮아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근데 나는 아직까지 헷갈릴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자 중첩되는 거는 모두 다 포지션. 자 그럼 이제 아래쪽 푸터 만들. 자 쉬는 시간이에요. 자, 여기까지 쉬었다가 푸터 만들고 자 추가적으로 뭔가 그림 하나 더 넣을게요.